네, 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지금까지 QT를 점검해보고, 더 이상 이제 QT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고요. 그 전까지 6, 7, 8월 동안의 연준의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 자산 축소 계획은 총 금액으로 매달 475억 달러씩 3달간, 6, 7, 8월이니까요. 3달간 감소시키기로 했고요. 그 결과 예상되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1425억이 감소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 감소 그 분을 보면요. 6월 1일 기준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전체 크기는 8조 9,150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8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크기는 8조 8,26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감소액은 대략 900억 또는 89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하기로 했던 1,425억이랑 대략 535억 정도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요거를 두고 아직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연준이 제대로 그 QT를 하고 있지 않다,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 않다, 또는 아니다, 별 이상이 없다. 근데 저는 그 후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535억의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일치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 연동 채권 또는 TIPS라고 불리는데요.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y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연준이 민간에게 국채를 매각을 할 때 국채 중에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이자율 뭐 5%, 30년 만기, 뭐 10년 만기 이렇게 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채권이 있고요. 또 하나의 채권은 뭐냐면은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물가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10%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 원금도 10% 증가하는 이런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가에 따라 채권의 원금이 변동되는 그런 채권이라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왜냐하면 이거는 재무부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원금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으로 갖고 있던 팁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커지는 것처럼,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현상이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건데, MBS, 즉 주택담보부 채권, 요거는 오늘 뭐 예를 들어 MBS가 만기가 돌아와서 그걸 연준이 자기 대차 대조표에서 떨어냈다 하더라도 이게 오늘 당장 대차 대조표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개월에 이르는 좀 복잡한 결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MBS가 줄어드는 걸 보면은 어떨 때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요 기간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연준이 예상한 대로 또는 연준이 그 QT를 하기로 했던 그 정도만큼 감소하게 되는데요. 요런 이유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생각한 것만큼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팁스에 관련된 걸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연준이 보유한 팁스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팁스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바로 물가입니다. 자,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요. 특이할 만한 점이 있어요. 2015년 요 초에 물가가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하면은 연준이 보유한 팁스의 가격도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요게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팁스의 그 연준의 보유한 팁스의 그 가치인데요. 그게 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살짝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0보다 크면은 팁스에 의해서 그 연준이 보유한 팁스는 계속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커지니까 팁스의 가치 역시 굉장히 커지죠. 그럼 요 부분, 팁스에 의해서 원금이 늘어난 부분, 이 부분은 빼줘야겠죠.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고 보니까요.
요거는 바로 연준 홈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그 팁스의 원금 변화, 이게 인플레이션 컴펜세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보상분 했는데요. 6월 1일까지는 884억이었어요. 그러다가 8월 30일에는 1001억이었죠. 그러면 대략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117억만큼 그냥 보유한 팁스 그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요거는 빼줘야지 좀 정확한 그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전체 말고 우리가 결국 QT라는 것은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또는 MBS를 떨어내는 거니까 연준이 보유한 그 국채 또는 MBS만 보자는 거죠. 그럼 만약 이제 우리가 또 그 중에서도 국채만 딱 보면은 국채는 6월 1일에 5조 7,707억, 8월 30일에는 5조 6,950억 해서 얼마가 국채 연준이 보유한 국채가 줄었냐면 758억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여기다가 아까 팁스 분을 더 의해서 생긴 거를 그거를 감안해 준다면은 실제 연준이 보유한 국채의 감소액은 758억 더하기 117억 이 정도가 감소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건 얼마냐면은 875억이었어요. 연준이 초기 3개월 6, 7, 8월 동안에 매달 국채는 300억 달러씩 감소시켜 나가기로 했죠. 그러면 3달 했으면은 900억 달러인데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금액임을 알 수가 있죠. 25억 달러 차이는 나지만은 이거는 연준이 QT를 할 때 작은 차이는 인정한다. 뭐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국채 쪽에서 QT를 통해서 국채를 줄여나가는 것은 무리 없게 뭐 아주 뭐 A 플러스는 아니지만 A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준이 보유한 MBS 가장 말이 많은 건데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보면요. 6월 1일에 2조 7,074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8월 31일에는 2조 7,093억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MBS 보유액이 더 올라갔죠. 그러면 이걸 보고서 금방 MBS는 오히려 그 줄어들기도 했는데 더 올라갔다. 이건 문제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MBS의 이 결제 구조 복잡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1차 QT 할 때 1차 양적 긴축을 했던 2017년 10월부터 2019년 대략 9월까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한번 보면요. 1차 QT의 출발점인 2017년 10월에 그때 경험을 보면요. 자, 그때 연준의 그 QT 목표는 어떻게 됐냐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 국채는 6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고 MBS는 4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월부터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국채는 120억, MBS는 80억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2018년 3월 말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예상 그 MBS 감소액이 국채는 540억이 줄어야 되고 MBS는 360억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요. 국채는 525억 줄었습니다. 아까 경우하고 좀 비슷하죠. 거의 뭐 이 540억 예상치에 거의 근접했는데 MBS는 아주 형편없어요. 반도 안 되는 138억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바로 MBS의 복잡한 결제 구조 때문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제대로 QT가 진행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017년 경험으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요 그래프는 뭐냐면은 파란 거는 국채에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10월부터 시작했던 QT에서 국채가 어떻게 감소하고 있나 파란 거는 아주 제대로 잘 이렇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MBS 이 빨간 걸로 나타나는데요. 여기가 10월 1일이에요. 10월 이제 딱 시작한다 그랬는데 MBS 보면은 2018년 3월 14일이니까
거의 5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 그걸 보면은 오히려 조금 늘어나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MBS의 그 결제 구조가 이만큼 복잡한 거고, 그런 것에 의해서 현재도 과거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1차 QT에서 봤을 때의 MBS 감소나 국채 감소나 다 예정된 대로 잘 진행이 됐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MBS는 안 하고 있고, 실제 연준이 QT는 말로 QT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연준이 실제는 행동을 옮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QT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QT의 이 실제 진행되는 것이 지금과 어떤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